자, 교재는 347페이지. 자, 형벌론입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징역 금고는 자, 무기 유기로 나누지요. 그래서 형량이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이하. 자, 가중할 때는 50년까지로 가중하고요. 자, 2번. 경중 문제인데 사형, 징역, 금고. 그치? 그 다음에 상실 정지, 벌구 과물. 마지막 잘 봐두세요. 벌구 과물입니다. 맞지? 자, 3번 볼게요. 자,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이 있어요. 원래 결과적 가중범은 사형제도가 없어요. 근데 사형제도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입니다. 방화치사죄. 다음 해상강도치사죄. 이 두 가지만 사형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형제도가. 자, 근데 뭐가 없는가 하면, 자, 이건 없어요. 일수. 현주 건조물 일수. 치사죄. 예, 이건 없어요. 여기서 물하고 불이 찢어집니다. 방화는 있지만 일수는 없다. 정리해 두시고. 자, 이 문제가 경찰 문제잖아요. 경찰 문제. 경찰 문제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지문은 과거에 검찰직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을 경찰직에서 다시 한번 낸 겁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소년법 조항인데 판결 당시 18세 미만일 때에는 사형 무기를 처하지 않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합니다. 자, 근데 뭐가 틀렸는가 하면 이 부분이 틀렸어요. 판결 당시가 아니고 해설에 나와 있듯이 행위 당시, 범죄 행위 당시 때의 나이가 18세 미만입니다. 자, 범죄 행위 당시 때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에는 사형 무기를 못 때려요. 아시겠지? 웃기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요즘 뭐 소년법 폐지 논의도 많이 청원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쵸? 청와대 게시판에, 그치? 소년법 조항 같은 경우에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현행법 조항이 그래요. 자, 18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고등학생이 만 16세면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쵸?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18세 미만일 때는 사형 무기를 처하지 않고 15년입니다. 15년 이하도 아니고 15년짜리의 유기징역으로 처한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반대 한번 해석해 볼까? 반대해서. 자, CF. 18세 이상, 19세 미만. 왜 제가 이렇게 19세 미만 해놨어요? 소년법 조항이잖아, 그렇지?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자를 소년이라 한다 그랬거든요. 18세 이상 19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반대 해석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년법상의 소년이라 할지라도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가 가능하다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 두세요. 자, 문제 2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때는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하면서 벌금형에 대해서까지 선고유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병과형이니까. 병과형이니까 병과형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징역형 플러스 벌금형, 그치? 그래서 요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때리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에 때릴 수 있다. 병과형이니까 따로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 가보시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되었다는 거예요. 병과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특별 사면이 있을 때는 밑줄 그어보세요. 개별적 효력이에요. 개별적 효력. 특별 사면일 때는 개별적 효력이다. 그래서 이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특별 사면이 되어서 집행유예 효력이 상실됐잖아요. 그러면 벌금형의 효력까지 같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 개별적 효력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효력이 상실되고 벌금형 선고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자, 3번 일단 건너뛰시고 4번 가볼게요. 자, 필요적 공범관계 있네요. 자,
그 자에 대해서 아직 공소 제기되지 아니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해서 몰수할 수 있다, 없다? 몰수할 수가 있다, 이게. 있다. 맞지? 그래서 우리 그 형법 조문 한번 가볼까요? 자, 형법 조문 이 48조잖아요. 48조. 여기서 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했을 때 이 범인 나와 있잖아요. 범인. 이 범인 속에는 누가 포함돼요? 공범이 포함돼요. 공범이 포함된다. 이거. 됐어요? 포함이 되고 이 공범이라면 이 소추 여부를 불문해요. 소추 여부 불문한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공범은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 불문합니다. 이런 것들 다 기본 강의 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럼 가보시면 필요적 공범이든 임의적 공범이든 간에 기소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그치? 그 공범자의 소유에 속하는 범죄 제공물에 대해서도까지 몰수가 가능하다는 질문은 맞는 거죠. 자, 3번 가볼까요?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에서 벌금형을 선택을 했어요. 그 벌금형을 선택을 했고 벌금을 내지 못하니까 노역장 유치가 나왔어요. 그치? 자, 환산한 결과 징역형의 장기보다 그 노역장 유치 기간이 덜 길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여기 49조, 49조 2항 있잖아요. 아니. 그치? 다시. 그 앞에 벌금형이 나와 있잖아요. 벌금형이 어디 있지? 여기. 45조, 47조, 69조. 69조 한번 볼게요. 69조.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을 해야 한다 돼 있고. 그치? 그 밑에 2항을 가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벌금을 내지 않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자가협에 복목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이렇게만 돼 있지 그 밖에 다른 제한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일 이상 3년 이하라고 하는 기간만 명시가 되어 있지 그 밖에 다른 제한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제한만 있지 그 외에 그 어떠한 산정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노역장 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게 되었다 하더라도 69조 2항에는 그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밖에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예요. 아시겠지? 예, 답은 그래서 다 맞죠? 다 맞고 뭐가 틀렸어요? 2번에 틀렸지. 자, 다음 3번 가볼까요? 여기 오타 하나 나왔네요. 여기, 4번 해설에서 동그라미가 빠졌어요. 동그라미를 요 하나 그려놓으세요. 자, 문제 3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올해 승진 문제네. 자,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을 했다 했을 때, 자,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있네.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를 지출했는가 하면, 1억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자,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비용은 부수적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몰수해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다. 이 금품 자체가 여기를 1천 할게요. 여기 1천만 원 할게요. 1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돈은 1억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을 했는데 그 금품 취득이 얼마다? 1억이다. 1억. 1억이었는데 내가 그 지출한 비용이 1,000만 원이다. 이런 말 1,0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추징가액 비용은 그 금액에서 그 지출 비용을 빼나 공제를 해요. 그럼 1억 마이너스 1천 즉 몰수나 추징돼야 할 금액이 9천만 원인가? 공제해야 안 해요. 공제를 안 해요. 공제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몰수돼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그 금품 자체이므로까진 맞아요. 맞다 이거. 공제하지 않는다 이거. 왜냐하면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2번 가볼까? 자, 2번에 무상 대여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거예요. 그치? 이때 그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품이익 상당액입니다. 이 금품이익 상당액 밑줄 그시고 이게 뭐라 했나요? 기본 강의 때 법정 이자다. 이자를 이 사람이 얻은 거예요. 따라서 추징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구 자체가 아니라 그 이자다. 이 이자가 내가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 이자를 몰수하거나 추징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 대여가 뭐지? 나중에 원금을 갚았던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금을 빌렸고 나중에 1, 2년 있다가 갚았다는 것은 내가 원금은 돌려줬기 때문에 내가 원금을 취득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무이자이기 때문에 그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내가 이익을 보았다. 따라서 그 이익은 추징해야 된다는 것이지. 자, 희로뽕을 수수했네요. 그중 일부를 투약을 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10g을 내가 수수를 했어요. 수수를 했고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지금 이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0.01g을 투약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랬을 때 자, 수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투약한 부분은 추정할 수 있다 없다? 투약한 부분은 추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 왜냐하면 자 10g 추정하고 0.01g 또 추정하면 이 0.01g이 겹치잖아. 무슨 그쵸? 요 부분을 또 다시 추정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추정하게 되면 자 if 추정하게 되면 그것은 이중 추정이 된다. 이중 추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추정해서는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0g만 내가 수사한 것만 추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지. 이 3번 판례도 예전에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다 나왔던 것들이 재탕되고 있는 겁니다. 자,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압수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압수되어 있느냐, 그것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압수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몰수 요건이 아니지. 맞지? 자, 볼까요? 자, 좀 한번 가볼까요? 자, 48조, 49조 몰수 요건 나와 있잖아요. 그쵸? 48조, 49조를 읽어보세요. 여기 어디에 압수란 말이 토시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수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형사법 문제이지 형법의 몰수 문제가 아니거든. 그치? 따라서 다시 한번 문제 보시게 되면 압수되어 있다는 것은 몰수 요건이 아니다. 이런 말. 맞는 말이지? 정답은 1번 되겠어요. 자, 문제 4번 가볼게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작년도 경찰 문제입니다. 자,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 요건만 갖춰졌다면 몰수만을 때릴 수 있다. 이건 형법 조문 맞지? 맞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네요. 뭐라고 했지? 더 읽어볼게요. 자,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려면 그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관련이 맺어져 있어야 돼요. 즉, 일단은 공소가 제기되어야 해요. 따라서 법원으로서 공소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것은 불법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거지. 자, 노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검사가 있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다 했지. 그리고 법원이 판결하는데 형식 재판이 있고 실질 재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나요? 여기 실체 재판을 할 때, 유무죄 판결할 때 여기서 몰수 추징 때린다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실체 재판에서 몰수 추징을 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 조치도 안 했다. 그러면 뭐지? 이 검사가 기소 조치도 아니한 이 검사 단계에서는 이 몰수 추징을 못 때려요. 그 다음 법원으로서 기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법원으로서 이 형식 재판에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체 재판할 때 때린다 이런 말이에요. 몰수 추징을. 아시겠지? 따라서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반드시 몰수나 추징을 하려면 일단은 전제 조건이 뭐다? 공소가 제기되는 것이 일단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지? 자, 그다음 3번 볼게요. 자, 뇌물의 공할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 못 때리고 추징 못 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뇌물의 공할금품이라고 특정되어 있을 때 안에서 몰수 추징을 때릴 수 있는 것이. 자,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자, 배임 수재자가 배임 증대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반환했어요. 그럼 이 뇌물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뇌물이 증제자한테 가 있잖아요. 증제자한테. 증제자가 갖고 있다면 몰수.
그 친구가 쓰고 없다면 추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제자가 아니라 증제자로부터 몰수 추징을 때린다. 이런 말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내용 중에서 부합하는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문제. 아까 풀었지? 자, 무상차용 풀었지? 그래서 이때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이것이 법정 이자라니까 이자.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맞는 지문인 거예요. 자, 2번 관세 포탈 나왔네요. 관세 포탈. 이 관세법 얘기 나와 있지? 이 관세법 얘기 나와 있는 것은 뭐라 그랬지? 징벌적 추징. 징벌적 추징. 이기 때문에 공동연대 추징이죠. 그래서 징벌적 추징, 공동연대 추징과 관련되어 있는 말은 이 전액, 전부, 전원 이런 말이지. 맞죠? 또 동그라미. 자, 그 다음 3번 풀었어요. 3번 투약한 거, 수수한 거 풀었지? 동그라미네. 그러니까 중복되는 건 삭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풀었기 때문에 1번 삭제하고 3번도 삭제를 할게요. 자, 4번 가볼까요? 자,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공소시가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몰수증 때릴 수 있나? 못 때린다니까요. 공소사실이 일단 전제가 돼야 한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면서의 경우에도 몰수증 못 때려요. 자, 다시 한번 노트 펴볼까요? 노트 펴보시게 되면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자, 형식재판에서 몰수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형식재판의 한 종류로서 나오는 게 면서 판결 나와 있잖아. 공소시효 완성 여기서 나와 있잖아. 그치? 이건 다 형사법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식재판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몰수증 못 때린다고요. 다시 한번 문제 가보시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단 탈락. 공소시가 완성되었다 했을 때 이게 면서 판결 사유잖아. 그치? 이때는 몰수증 못 때린단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에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공소시가 완성되었다니까? 못 때린다니까요. 그치?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2번. 대형 할인 매장 사건 아시지? 위승용차 나와 있지? 그치? 여기서 보시면 이 수혜 상품을 절취했다는 말은 기수 이퀄 종료지. 절도죄는 상태범이기 때문에 이때 기수 이퀄 종료가 돼요. 자, 기수 이퀄 종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승용차에다가 그 물건을 싣고 갔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것도 범죄 행위는 완전히 종료가 되었지만 이 차로 인해서 훔쳐간 물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는 의무적 몰수 대상이 된다는 질문 맞죠? 그 다음 3번 풀었지? 자, 무상차용 풀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금품구 자체가 아니라 그 밑에 나와 있지? 그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이 법정 이자다. 이런 말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4번 풀었습니다. 4번 풀었기 때문에 삭제할게요. 자, 문제 7번 갑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풀었습니다. 삭제할게요. 자, 2번 가볼게요. 범죄 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은 그 물건 자체이므로 이 물건 자체가 몰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처분되어 없다면 당연히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몰수가 먼저다. 몰수가 먼저이고 몰수를 못할 때 그 물건을 소비해서 얻은 그 가액 있잖아. 그 부분을 추징하는 거지. 그래서 몰수나 추징은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몰수를 먼저 해보고 몰수를 못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 풀었어요. 삭제할게요. 4번 가볼게요. 자, 대표이사 갑이 있네요. 밑에 보시면 그 A 회사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회사 재산으로 귀속시켰다 이랬어요. 자, 이랬을 때 갑이 이 수수료 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품에 한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다 없다? 틀렸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 안에서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건 해설 가볼게요. 자, 해설 4번 가볼게요. 갑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밑에 줄 갑 회사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이 특가법 위반죄네요. 특가법 위반죄로 판례가 인정한 사건인데 자, 이때 쭉 보시면 밑에 줄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갑 회사에 귀속된다. 갑 회사.
이 권리 문제가 누구한테 기속된다? 회사에게 기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금품을 몰수 추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몰수 추징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대표이사 갑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있든 없든 간에 대표이사로부터 갑으로부터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이런 말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품에 한해서만 추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품이 있든 없든 간에 추징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주 나온 판례가 아니고 처음 난 것 같아요. 이 판례는 처음 난 것 같은데 굳이 이 판례를 모른다 할지라도 1번, 2번, 3번 알잖아. 그렇지? 이 1번, 2번, 3번은 워낙 중요한 판례이고요. 이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건 찍어서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4번은 중요한 판례가 아니에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감본 문제 가보면 가끔씩 이 또라이 문제 판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걸러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자, 다음 페이지 8번 가볼게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해서 작성한 문서, 이게 뭐지? 이퀄 공문서죠. 공문서는 임자가 있는 물건이죠. 이 공무서, 해당 공무소 소유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공무소, 해당 공무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임자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게 허위 기재이든 아니든 간에 몰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수 못해요. 임자가 있는 물건은 몰수 못합니다. 자, 통장이 몰수됐다 해서 채권까지 몰수됐나요? 아니지. 그치? 통장은 뭐 잃어버렸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그 반환 채권이 있다면 그 은행에 대해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맞죠. 자, 디귿번 가볼게요. 판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부로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판검사한테 로비 자금으로 하겠다라고 돈을 받았으면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부를 변호사 선임부로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독자적 판단하에 이걸 독자적 판단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것은 지 멋대로 썼다라고 해서 이건 임의 소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이 소비 방법에 불과함으로 맞지? 지 멋대로 쓴 것이니까.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금액 자체를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 있어 없어요? 제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중요한 판례이긴 한데 제가 이 부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쭉 내려와 보세요. 쭉 내려와서 제가 이 빈 공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따라 적으세요. A가 있고 이 공무원이 있어요. 자, A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어요. 1억 뇌물을 주었어요. 자, 뇌물을 주었고 뇌물을 줄 때 이렇게 줘요. 자, 그냥 주진 않아요. 자, 일단 어떻게 1번 야, 이거 너 다 먹어라. 너 다 먹어라. 이렇게 줘요. 1억 너 이거 다 먹어. 이렇게 줘요. 자, 공무원이 그래서 돈을 받은 거예요. 자, 이 공무원이 상관이 있어요. 상관. 이 사람도 공무원이죠. 공무원에게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치? 1천만 원을 줬어요. 1천만 원을 전달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전달한 거예요? 우선 A가 시키지 않았어요. A는 너한테 다 먹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A가 이 공무원이 뭐 혼자 먹기에는 좀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상관을 끌어들인 거예요. 상관에게 이건 독자적 판단해 준 거예요. 독자적 판단하에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걸린 거예요. 이제 걸렸어요. 자, 상관도 걸렸고 공무원도 걸렸고 다 걸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처벌받아요? 상관은 어떻게? 일단 공무원 볼까요? 공무원 봐요. 공무원은 얼마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돼요. 일단 이 사람이 1억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1억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1,000만 원을 소비한 것은 그것은 임의로 소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 공무원에게
1억 전부를 몰수하거나 또는 추징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상관은 어떻게 돼? 상관은 돈을 받았잖아, 그렇죠? 상관은 1천만 원 역시 몰수나 추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사례를 바꿔볼게요. 자, 두 번째 사례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하셔야 돼요. 너 다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 다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 공무원, 너는 9천만 원 먹어라. 먹고, 상관에게 1천만 원 줘라. 이렇게 정해졌어요. 이렇게, 몫을 정해졌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공무원이 돈을 받았어요. 돈 받고 이렇게 상관에게 이 취지에 따라서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취지에 따라, 영어로 buy. 이 취지에 따라서 이 업자가 시키는 대로, 이 취지에 따라서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이제 걸렸어요. 자, 걸렸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은 얼마를 토해내면 돼요? 내가 받은 게 얼만데, 내 몫을 받은 게 얼만데? 9천만 원을 몰수당하거나 추징당한다. 상관은요? 상관은 여전히 똑같이 1천만 원인 거지. 차이는 뭐예요? 그렇지. 니 다 먹어! 라고 했을 때는 공무원은 전부를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몫을 정해줬다면 내 몫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판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돈 줬잖아요, 저 사람이. 그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대로 시키면 되는데, 근데 그대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 소비 형태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받은 뇌물 전체에 대해서 뭐 한다? 그냥 추징당하면 되는 것이지.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그치? 독자적 판단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4번 가볼까요? 이 판에도 좀 기본 강의 때는 좀 본 것 같은데,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에다가 밑줄 쫙봐봐요. 이것은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수가 안 돼요. 여기서 잘 봐요. 제공하려고 한, 요 한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형이야, 과거형이란 말이야. 과거형. 그래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장래형이에요, 장래형. 그래서 이건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공하려고 한 이 말 속에 장래형을 포함시키지 못해요. 포함시키면 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수가 안 돼요. 자, 4번 가볼게요. 자, 기판과 본체는 결합해야지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전부에 대해서 몰수가 대상이 된다. 이런 말. 그리고 이 앞에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시사를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요건이 아니라니까. 적법하게 등급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48조 요건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몰수 요건이 아니라고요. 몰수 요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위법하게 등급시사를 받은 것은 몰수가 되고 적법하게 등급시사를 받은 것은 몰수가 안 된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건 48조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전체가 결합되어서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전체가 몰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 지문인 거예요. 정답은 2번. 자, 9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풀었지? 특별사면 아까 개별적 효력 했잖아. 상실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답은 1번 된다. 자, 2번 대가를 지급했다. 대가를 지급했다. 그 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 공제하는 게 아니라고. 맞지? 그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맞지? 그치? 뺀 나머지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 그 자체, 이 자체가 대해서 몰수한다. 그러니까 또 아까 풀었어요. 자, 그대로 보관 아까 풀었지? 지금 증례자로부터 몰수 추징한다. 맞고. 그 다음, 범인 속에는 공범자 포함된다 했다니까? 공범자라고 하는 것은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 하면 조직하지. 행위가 바로 위법성. 우리 공범론 할 때 배웠지? 위법성까지만 갖춰지면 공범이 되거든요.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몰수 가능해요. 자, 10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다니까 삭제할게요. 자, 2번.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소비 일종이야, 소비. 이건 소비를 했다고 봐요. 돈 누가 받았어요? 수뢰자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자가 수뢰자이기 때문에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 제3자가 아니고 수뢰자가 이 돈을 쓴 사람 주체이기 때문에 수뢰자로부터 돈을 뺏는 거지. 추징한다 이런 말이죠. 3번 풀었습니다. 별도로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고액수표를 제시했다고 했을 때 이 수표도 몰수 추징이 가능하지, 그치? 범죄를 유인하기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제로 도박자금을 썼든 안 썼든 간에 몰수가 가능해요. 답은 4번이다. 자, 5번도 풀었을 거예요. 반드시 공소가 제기된 사실과 관련을 맺어야만 돼요. 이게 안 된다가 틀렸어요. 또 법원으로서는 범죄 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까지 몰수증이 되나요? 안 되지, 그치? 틀렸단 말이지. 자, 11번 가볼게요. 자, 이무적 몰수임을 골라라. 그치? 답은 위조유가증권이지. 나머지는 뭐예요? 다 필요적이지. 여기 뇌물이라든지 아편이라든지 배임수재는 명문조항이 있잖아, 그치? 명문조항이 있어요. 각직의 명문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적 몰수가 되고요. 이 위조유가증권은 명문조항이 없어요. 명문조항이 없어서 총칙으로 오죠. 일반 조항으로 와서 48조에 따라서 이무적 몰수가 가능하죠. 자, 12번 가요.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설명은 앞에서 했어요. 자, 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고 했을 때 그 가액은 추징가액이죠. 변호사법 위반의 추징 대상에 제외를 하나요? 아니죠. 아니, 받은 취지에 따라서 썼잖아. 받은 취지에 따라서. 받은 취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담당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판사에게 로비 활동을 해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돈의 일부를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썼다는 것은 뭐지? 이건 독자적 판단이다. 독자적 판단. 독자적 판단. 그 말은 땡땡 네 멋대로 썼다 이건 네 멋대로 이걸 이미 소비했다. 소비 주체는 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받은 돈에서 이 비용을 공제하나요? 공제 안 하지. 자, 2번 뇌물을 받았죠. 뇌물을 받았다. 각자로부터 각각 추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개별적 추징. 징벌적 추징이 아니고 개별적 추징이죠. 자, 제공하려고 한 이 물건은 당해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면 된다. 맞죠? 답은 3번이지. 자, 제공한 이라 할지라도 제공한 물건이 되려면 착수 전이든 후든 간에 이 범죄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면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몰수 추징이 될 수가 있어요. 틀렸다. 자, 앞에서 그 고액수표라든지 그 다음에 절도 행위가 종료된 후에 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지? 제공한 이란 말의 의미는 전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가리지 않고 범죄 행위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이것도 몰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문제 1번 가볼까? 공범자 소유물 몰수 가능하지? 동그라미네. 그 다음에 2번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가액에 상당하는 금원 일부를 비용 명목으로 썼다. 그 밖에 경제 이용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전부지 전부. 전부를 몰수 추징한다. 됐고. 그러니까 소비 일종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아요. 전부를 몰수 추징합니다. 그 다음에 가액 시기는 재판 선고 시지? 동그라미 맞네요. 다 맞아요. 자, 밀항당소법 알지? 징벌력 추징이다. 외웠지? 외워야 돼. 밀항당소법, 관세법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다. 따라서 전원 밑줄, 전부 밑줄 맞지?
이런 전원 전부란 말은 징벌적 추징의 경우에만 국한되죠. 변호사법이나 형법은 징벌적 추징이 아니에요. 징벌 추징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로부터 전액 이런 말 나오면 틀려. 전액은 무슨 전액? 전액은 징벌적 추징이라니까. 답은 4번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개별 추징이 개별적 추징. 개별적 추징과 관련된 말이지. 자, 14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 자, 1번 문제 가볼게요. 자,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당시에 미처 성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수표는 몰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했잖아. 그렇지? 그건 장래형이기 때문에 과거형이 아니므로 몰수 추징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답은 1번이네요. 작물 매각 대금은 작물을 팔아서 얻은 돈이잖아. 그렇지?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 돈이지 깃게 아니잖아. 국가 게 아니잖아. 그렇지? 국가가 몰수 추징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는 돌려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피해자가 교부 청구하라 하면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하면 그 사람에게 돈 돌려줘야 되는 것을 환부한다 이런 말이지. 3번 풀었고 4번 임의적 몰수는 재량이긴 하지만 그 제한이 무제한적인 제한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계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례 원칙에 대안을 받는다. 맞습니다. 자, 15번. 자, 추징은 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행사해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즉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하다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소송법 문제긴 한데 형법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3번 가볼게요. 주형을 선고유예할 때에는 몰수 추징도 선고할 수 있으나 맞죠? 필요적 몰수라 할지라도 이 몰수가 뭔데? 부가형이라니까. 부가형. 부가형의 성질은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 그게 필요적이든 임의적이든 간에 다 부가형이거든. 따라서 주형을 선고유할 때는 부가형도 선고유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부가형이니까. 그래서 필요적이란 말에 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 영장. 이건 몰수권이 아니라 했어. 따라서 밑에 줄에 그 압수 자체가 위법이든 아니든 간에 몰수 요건만 갖춰지면 몰수가 인정이 돼요. 맞는 지문이에요. 자, 16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범인 속에는 공범자 포함된다 했잖아.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범에 해당하는 이 행위를 하면 돼. 위법한 행위죠. 그치? 맞단 말이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물건으로서 피고인에게 몰수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주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하더라도 몰수만 선고가 유예할 수 있다. 맞지? 맞단 말이야. 부가형이기 때문에 그래. 부가형이기 때문에 이 말 나오는 것이고 기소가 됐든 안 했든 간에 공범자의 소유물은 몰수 가능해요.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 안 되죠. 몰수가 안 되지만 추징도 안 돼요. 몰수 추징 다 안 돼요. 근데 추징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 부분 틀렸네. 답은 3번 되겠고. 자, 17번 가볼게요. 자, 일단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 자, 이 경찰 문제잖아. 그렇지? 자, 2g 매수했고 0.18g을 투약했단 말이지. 아까 비슷한 설명했지? 그러면 이 매수한 부분만 몰수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할 수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을 한다? 틀렸어요. 이건 이중 추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추징이 안 돼요. 그 다음 2번 풀었어요. 체포될 당시에 미처 성공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이 장래형은 과거형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 추징 안 된다 했어요. 자, 밀항단속법은 징벌적 추징이다. 징벌적 추징. 나오지? 밑에 나오지? 그래서 전원 전부란 말이 나와줘야 돼요. 동그라미지. 4번. 범인 속에는 공범자 포함된다 했고 기소이고 불문한다 했고 필요적 임의적 공범 가리지 않죠. 맞지? 그래서 마지막 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뭐지? 임의적 공범이고 그 다음에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했어요. 자, 4번, 미음번. 자, 돈을 받았어요. 그 금품 중에 일부를 봐봐요.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서 전달을 했다. 전달했다. 내가 멋대로 쓴 것이 아니라 시킨 대로 취지에 따라서 줬다라고 했을 때 공지해야 되겠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맞죠? 맞다. 답은 4번이지.
자, 18번 가보세요.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추징이라든지 몰수는 사법부, 법원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처분이라 불러요. 당연히 부가형 맞죠. 자, 결합되어 있을 때는 전부가 몰수 추징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 합병이 되었다 했을 때 주식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가액 산정을 어떻게 한다? 평균액이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알 수 없을 때는 가장 낮은 때를 찍어서 추징 가액을 삼지. 형소법에 비슷한 말 나오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피고인의 이익되는 시점이 가장 낮을 때지, 그치? 그리고 경감부에 나온 적이 있었고 한 번 더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시험 두세 번 나왔어요. 4번 가볼까?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했네, 그치? 소비한 주체가 누구지? 범인이지, 그치? 그래서 추징도 누구로부터 합니까? 범인이 소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범인으로부터 가액을 추징한다. 됐죠? 이 범인이 누군다? 범인이 수뢰자지, 수뢰자. 자, 19번 가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압수, 요건은 몰수 요건이 아니라니까? 압수되었다 했을 때 몰수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틀렸단 말입니다. 정답은 1번. 자, 2번. 작물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현금. 이게 작물 매각대금이잖아.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작물 매각대금이다. 매각대금이다. 이건 피해자가 나타나서 돌려주세요 라고 환부 청구하면 피해자한테 돌려줘야만 됩니다. 맞고. 3번 풀었어요. 4번도 풀었고. 자, 20번 가볼까?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치? 자,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해서 작성한 문서, 이 공문서라 했잖아, 공문서. 이 공문서는 임자가 있는 물건, 공무소 소유. 공무소의 소유. 임자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몰수가 안 돼요. 틀렸어요. 재산 국외 도피 사범. 징벌적 성격이 띈다 그랬지? 예. 그래서 도주했을 때는 전부에 대해서 추징을 명한다. 맞고. 작물 매각대금 말씀드렸어요. 교부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이 효력 상실했다. 이건 몰수 요건이 아니라 했어. 그치? 몰수 요건만 각 구비가 되어 있다면 몰수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틀렸어요.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